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같이 살펴볼 작품은요. 고정희 시인의 우리 동네 구자명 시입니다. 제목부터가 꼭 우리 이웃 이야기 같아서 아주 친근하게 느껴지죠. 이 시를 한 줄 한 줄 뜯어보면서 시인이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는지 그 마음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의 첫 부분이에요. 주인공 구자명 씨를 소개하는데 그냥 소개하는 게 아니라 맞벌이 부부 그리고 7달 된 아기 엄마라는 구체적인 정보를 딱 던져주죠. 어때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정보만 들어도 이 사람의 하루가 얼마나 빡빡하고 힘들지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나요? 맞아요. 시는 이렇게 처음부터 우리가 구자명 씨의 삶에 깊이 공감하도록 만들고 있어요. 그럼 먼저 이 시의 가장 중심적인 이미지죠. 바로 피로에 흠뻑 젖어 있는 구자명 씨의 모습에 초점을 맞춰서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네, 정리된 내용을 한번 볼까요? 7개월 아기를 둔 워킹맘, 안산에서 여의도까지 정말 먼 거리를 매일 출퇴근해요. 버스 경적 소리에도 깨지 않을 만큼 깊이 잠들었다는 묘사도 나오고요. 시인이 왜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설정을 했을까요? 그건 바로 구자명 씨가 그냥 시에 나오는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아갔던 수많은 여성들의 모습을 대표하는 인물, 즉 전형적인 인물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시대 여성들이 공통적으로 겪었던 삶의 무게를 이야기하려는 거죠.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표현 방법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대조예요. 버스 안에서 골아떨어진 구자명 씨의 지친 모습하고 버스 밖에서 계절 따라 피어나는 진달래, 흩날리는 밤꽃 같은 생동감 넘치는 자연의 모습이 아주 선명하게 대비되고 있죠. 여러분, 이런 대조가 어떤 효과를 만들어낼까요? 그렇죠. 아름다운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채 자기만의 고단함 속에 갇혀있는 구자명 씨의 처지를 훨씬 더 아프고 안타깝게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시인은 그녀가 조는 모습을 그냥 존다고 하지 않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처님처럼 졸고 있다. 와, 정말 인상적인 비유죠? 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부처님처럼이라는 비유에는 정말 깊은 뜻이 숨어 있어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너무너무 피곤해서 바깥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마치 해탈한 듯한 초월적인 모습을 의미해요. 그런데 두 번째 의미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가족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고통을 말없이 견뎌내는 그 모습이 마치 중생을 구제하는 부처님처럼 성스럽고 희생적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한 졸음이 아니라 하나의 숭고한 행위처럼 그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시의 시선이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갑니다. 시 속의 화자는 구자명 씨가 조는 모습을 그냥 바라보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저렇게까지 피곤할 수밖에 없는가? 그 근본적인 원인을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화자는 상상을 하는 거죠. 지금 그녀가 버스에서 잠깐 조는 저 시간은 어젯밤에 아기에게 젖 물리느라 못 잔 잠, 또 편찮으신 시어머니 돌보느라 설친 잠, 새벽에 술 취해 들어온 남편 챙기느라 빼앗겼던 잠들을 겨우겨우 끌어모은 시간일 거라고요. 어머니, 며느리, 그리고 아내, 이 세 가지 역할의 무게가 그녀의 어깨를 얼마나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시를 보면 그래, 저 10분은 이라는 구절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이런 반복은 시에 리듬감을 주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마치 북소리처럼 그녀의 희생적인 삶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효과를 준다는 거예요. 그녀가 겨우 얻은 이 짧은 휴식조차 온전히 자기 것이 아니라 가족을 위해 희생한 시간들로부터 빌려온 것이라는 사실을 아주 강렬하게 보여주는 장치인 거죠. 자, 이제 시의 상징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왔습니다. 시인은 펜지꽃과 안개꽃이라는 두 가지 꽃을 통해서 구자명 씨, 나아가 그 시대 여성들의 삶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 두 꽃이 각각 뭘 의미하는지 잘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먼저 펜지꽃입니다. 펜지꽃, 길가에 흔하게 피어 있지만 우리가 막 유심히 들여다보진 않죠. 시에서 말하는 펜지꽃 아픔이 바로 그런 거예요. 사회 곳곳에 분명히 존재하지만 너무나 사소하고 평범해 보여서 누구도 제대로 주목해주지 않는 그런 여성들의 소리 없는 고통을 상징하는 거죠. 다름은 안개꽃이에요. 여러분, 꽃다발 만들 때 안개꽃은 보통 주인공인 장미나 다른 화려한 꽃들을 더 예쁘게 보이게 하는 배경 역할을 하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안개꽃 멍에라는 표현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다른 가족 구성원들을 빛내주기 위해 희생해야만 하는 그런 보조적인 역할을 강요당하는 여성의 삶을 멍해라는 단어로 표현한 정말 절묘한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시대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꾸는 결정적인 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바로 이 단어, 그러나입니다. 시를 읽을 때 그러나, 하지만 같은 접속사가 나오면 무조건 동그라미 별표 쳐야 돼요. 왜냐? 시의 분위기나 내용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는 지점이거든요. 이걸 우리가 시상의 전환이라고 부르죠. 개인의 이야기였던 시가 이제 사회 전체를 향해 시선을 넓히는 순간입니다. 자, 이 표를 보면 그 변화가 한눈에 보이죠. 그러나 이전까지는 주인공이 구자명 씨라는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러나 이후에는 여자라는 전체 집단으로 그 대상이 확대됩니다. 다시 말해서 구자명 씨 한 사람의 고단한 아침 풍경 이야기가 여성의 희생을 바탕으로 유지되는 우리 사회 구조 전체에 대한 문제 제기로 그 의미가 커지는 거죠. 이 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구절을 보세요. 여자가 바쳐든 한 식구의 안식. 시인은 여기서 아주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한 가정의 평화, 그 안식이라는 것이 사실은 한 여자의 보이지 않는 희생이라는 기둥 위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는 것이라고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비판적인 시선은 시의 마지막, 가장 강렬하고 또 해석할 거리가 많은 구절로 이어집니다. 시 전체의 주저를 담고 있는 이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같이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봅시다. 시의 마지막은 이렇습니다. 죽음의 점을 향하여 거부의 화살을 당기고 있다. 여기서 죽음의 잠은 뭘까요? 그리고 거부의 화살은 또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 두 가지 표현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는 게 이 시를 이해하는 마지막 열쇠예요. 이 마지막 구절이 정말 대단한 건 해석이 딱 한 가지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이에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죽음 같은 피로에 쓰러지지 않고 어떻게든 버텨내려는, 살아남으려는 생존에 대한 강한 의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이렇게 나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이 부조리한 현실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면의 강력한 저항으로도 읽을 수 있죠. 이처럼 복합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시가 끝난 뒤에도 우리에게 더 깊은 여운을 남기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배운 내용을 모두 정리하면서 이 시가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왜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시가 던지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줄이면 바로 이거예요. 누군가의, 특히 여성의 보이지 않는 희생을 딛고 유지되는 사회의 평화는 과연 건강한 것인가? 시인은 이 질문을 통해서 여성의 희생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우리 사회 구조에 대해 아주 날카로운 비판을 제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감상은 이 질문과 함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시가 쓰인 지 정말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 과연 지금 우리 주변의 구자명 씨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과거에 비해 무엇이 달라졌고 또 어떤 점은 여전히 그대로인지 각자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